일본하고 어제 뉴탐사 보도 네.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되게 적습니다. 그냥 당초에 일본이 IAEA의 분담금이 이렇게 됐었는데 일본 외무성의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100만 유로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저희 시민방송 RTV 수리남이라는 방송에서 시민들이 수리비를 모아가지고 일본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아, 이게 그럼 거기서 네, 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보 공개 네, 청구.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우리 쪽 걸 안 받아주니까 저희가 일본 시민단체를 동원해가지고 이야. 네, 그래서 집요해, 집요해. 5개 문부과학성부터 시작해서 외무성 쫙 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무성에서 너무 친절하게 자기네가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가 기밀이다부터 시작해서 안보에 위협이 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럴 텐데 안보의 위협. 일본은 사실 외무성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랑하고 싶었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국제 원자력 기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오히려? 바로 일본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비리 자금으로 덮어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유로를 직접적으로 IAEA 사무총장 계좌로 꽂아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줬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밝히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교적으로 더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 많이 낸 만큼 우리 입김을 반드시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됐는구나. 저희는 와 세상에 설마 하던 게 사실로 드러났네 이랬는데 외무성이 이것도 공개해줬네.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봤지? 이게 돈의 힘이고 우리가 이 정도야. 우리가 IAEA 이 정도 손에 쥐고 있어. 앞으로도 IAEA 끼고서 일본 지금 핵폐수 배출 문제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일종의 과시라고는 저는 오히려 기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네들 전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뭐지? 잠깐만 우리 재관동이님도 DNA가 저쪽이야. 하여튼 중요한 것은 돈질을 해갖고 IAEA가 이따위로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조작해 줄 수 있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유로 해봐야 얼마입니까? 10억, 14억 좀 14억 넘는 정도? 돈이에요. 우리는 3조, 4조, 20조를 퍼주면서 어디 가갖고 진짜 엑스포 표도 못 얻어오는 건 둘째로 치고 어디 가갖고 제대로 행사도 못 받는 돈지랄을 하는 데 비해서 일본은 100만 유로라는 정말 껌값 같은 돈 가지고 네. 이럴 만큼 자국의 이익에 올 수 있는 외교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이건 일본이 한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러워요. 유엔이 됐든 어디 갔든 딴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 다 돈 씁니다. 중국이라 그래서 돈 안 쓰고 미국이라 돈 안 써요? 우리나라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돈을 씁니다.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효과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해년마다 있는데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세안에 많은 공여를 하거든요. 맞아요. 예, 공여금. 공여를 많이 하는데 그걸 묻히는 게 뭐였냐면 그때 가가지고 중국의 남중국해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돈 내놓는 걸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때 아세안 국가에서 되게 꺼리고 싶은 중국과의 대결을 꺼리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중국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 그분들이 돈 받고도 우리를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고 욕 먹는 전형적인 네. 세오식의. 그렇죠. 나를 갖다 끼우고 그래. DNA가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나 저급한 외교를 하는 거 보고 저 경악을 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계속해서 이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지급은 국민들한테 드려야 될 돈, 국가나 우리 기업한테 드려야 될 돈을 줄이고 딴 데다 돈을 퍼주고 있어요. 영국에 34조 투자한 거 그렇다 칩시다. 저쪽에 아시아 비롯한 남미 국가에 재활용 에너지 200도
투자한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아니, 그래놓고 못 치겠는데. 어? 그것도 못 치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뭔가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겁나게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야 되잖아. 근데 정작 그 발표를 갖고 우리나라에는 원전을 10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를 하는 나라예요. 딴 나라는 친환경 에너지 하라고 돈을 230조를 퍼주고 대한민국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원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고 있고 방패장 비롯해서 신규 원전 부지도 없는데 원전을 10개를 더 짓겠대요. 임기 내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다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못할 것 같으니까 원전 10개를 미리 시작을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없게끔, 중지를 할 수 없게끔. 미친 정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IAEA 문제는 지금 핵폐수 방류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위치를 이미 잃어버린 거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은 일본 편 이게 찍혀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협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인접 국가로서 일본에 압력을 줄 거냐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일본은 우리 핑계를 대겠죠. 네. 야, 우리가 배출하면 제일 큰 피해자가 한국인데 한국은 이렇게 다 이해한대잖아. 근데 왜 니들은 피해도 아직 안 받아놓고 니들이 뭐라 그래? 아마 이 추세로 대한민국을 일본은 외교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별책 부록이 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누구를 추정해가지고 그 사람만 말만 따라가는 그런 외교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독립된 국가, 자주적인 국가, 하나의 보이스가 분명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 무대에서 우리랑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별책 부록이죠. 미일에 끌려가는 별책 부록.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종속 변수가 돼버렸다 스스로. 네. 네, 독립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횡적인 관계가 아닌 종적인 관계로서 미국 밑에 일본 밑에 우리라고 스스로 바지 사이로 기어 들어간 한국의 외교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한국의 외교 전략 정보 개판이다. 라고 공식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현지 시간 4일 한국의 세계 엑스포 유치 실패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도록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디플로매트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선거 패배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면서 한국 정부와 언론은 서로 다른 얘기를 했고 한국인들은 또 이를 믿었고 확증 편향에 갇혀 집단적 부정에 빠져 있었던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엑스포 투표는 한국의 외교와 전략, 정보가 모두 엉망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과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저들이 또 전 정권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비서관 그 전에 네. 그 문재인 정부 말기 때만 하더라도 네. 엑스포에 이제 그때도 이미 유치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뛰어들었었죠. 뛰어들어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얘기로는 이미 그때 파악하기로 우리가 60표 정도는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 임기 마지막 때였습니다만은 네. 4년차, 5년차 때 외교 현장에 가실 때마다 얘기를 하셨고 국가 정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들을 모은 숫자일 거고요. 그만큼 이제 그때 우리의 외교력이 워낙 뛰어나고 우리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목소리가 분명했고 외교 다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한민국과 같이 해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엑스포 유치전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아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엑스포 유치에 대한 표를 그 구사하는 거는 국가잖아요. 네. 국가 정상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치전을 갖다가 그 나라의 시민들을 상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서 이 매핑한 버스 돌리고 전광판 광고하고 이런 걸로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전략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상회담 그 결과를 봤을 때 일관되게 나와야 될 메시지가 엑스포에 대한 총력, 엑스포에 대한 이 지지를 이끌어냈다. 아니면 지지를 의사를 밝히는데 전진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생각해 보시죠.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전에도 모든 국가 정상이 만나면 그때 대통령께서 만나시면 어떤 얘기냐면 평창에 대규모 선수단을 꼭 파견해주고 그 계기에 많은 자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이 평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꼭 해달라 요청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 정상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셨고. 근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어떨 때는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력을 전력을 다해야겠고 그것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 알리는 것도 한 거를 자기네들이 안 했겠다고 했겠어요? 뺐겠어요?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목적으로만 해외 순방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유치는 했고, 네.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 홍보를 명분으로 나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정말 그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기 직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창 올림픽은 망했다라고 그렇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랬죠. 몇 달 안 네. 남았고 이걸 준비도 어떻게 개판이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해? 네. 가령 예를 들어서 17년도 유엔 총회 때 평창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하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정상이 모이잖아요. 60분 이상이 그때 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각국의 대표단들이 대부분 오죠.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평창의 밤 행사를 해서 각국의 정상이 못 오시더라도 각국의 대표들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서는 방울깨랑 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평창의 밤 행사를 하고 그때 저희들 마스코트도 계속 나눠주고 해서 그 홍보를 엄청나게 했죠. 그때 그러니까 키링 나눠줬으면 망했을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에이펙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다자 정상회담 많은 정상들이 모이고 많은 나라들이 모이는 행사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얘기했다는 정도 얘기하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냥 파리 간 거잖아요. 이번에 막판에 파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번엔 부산 사방도 없었고. 아니 딴 데서 한 미국에서 한 아니 거고. 그리고 저기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안 돌아가고 왜 가냐고 그랬더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간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너무 잘 치렀고 에이펙 같은 행사를 너무 잘 치러서 네. 세계인의 말하자면 일종의 기대감을 확 올려놓은 상태에서 웬만해서 기본빵은 한국에 가면 대접 잘 받는다라고 기본빵을 갖고 있었는데 잼버리 개판 쳐버리는 거 보고 네. 사람들이 나는 거기서 많이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참패를 당한 것 때문에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영국의 디 아티클이라는 그 언론에서 매체에서 썼어요. 딱 그 얘기를 썼어요. 48,000명의 청소년들도 제대로 이렇게 간수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엑스포를 유치할 생각을 하냐. 그럼 참여객만 수십만이고요. 일반 그 관람객을 생각하면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엑스포입니다. 그거 보고 사실은 경제효과가 거기서 60조 경제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야. 그 상황을 드러내는 상태에서 이긴다라고 우리만 엄프라고 우리만 가짜뉴스에 취해 있었다라고 미국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웃긴 게 윤석열 맨날 나가면 천안함 티셔츠 입고 아.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뭐 전 세계 그 얘기를 북한이 하면서 핵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엑스포 오실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잖아. 아니야. 그 뒤에 한 얘기가 있잖아. 뭐? 한국 전쟁에서 부산이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해도 부산은 안전할 거예요? 안전하니까 뭔 소리야, 한국 이게. 오시라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아무튼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디플로매트는 이게 심각한 정권 위기다.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교 분야에서 친일 친미 외교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가 미국에 있는 언론이 미국의 언론 업체가 친미 외교를 하고 있는 한국한테 니들 그러면 망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혹평을 했어요? 네, 그의 외교적 관심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미일 일변도의 외교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 아프리카랑 남미 일부 국가에 부산 지지를 철회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결국은 또 중국이 뒤에서 칼 찔른 거였네. 그리고 뭐 기사 보니까 디플로매트가 한국의 이야기는 좋았지만 사우디의 알찬 제안에 비하면 싸구려에 불과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봐도 그래 미국은 그래도 언론은 정상이야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심지어 언론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긴다고 했잖아. 그러면 언론에서 지적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달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대통령실에 올라와 있는 당 서기장, 우리로 말하면 이제 권력서열이 최상위이죠. 거기는 이제 당 총리도 있고, 총리도 있고, 당 서기장도 있습니다만 당이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열에 비해서 실질적인 서열은 1위라고 볼 수 있죠. 당 서기장을 면담하고 나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합니다. 그 서면 브리핑을 하면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우리가 요청한 사항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저희들 같았으면 평창 올림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경주하자 이런 표현이 있었겠죠? 없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베트남에 우리가 요청했고 베트남에 화답했다 아니면 우리가 요청했다 요청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지막에 립 서비스만 많이 하지만 그들 머릿속에서는 부산 엑스포가 아예 없었습니다. 외교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외교가 아니고요. 엑스포 핑계로 맘 놓고 외유하러 다닐 바람 잡고 돌아다니. 너 어디가? 엑스포 하러. 이러고 돌아다닐 핑계거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새우가 작년에 베트남이야. 새우 어디 가요? 그러면 사업장 가는 거야. 사업해야지. 출장이야, 출장. 아, 팩트로 조지니까 반박을 못 하겠네. 너무 비슷한데. 네. 아, 진짜 DNA 똑같아.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했고 이제 반성을 하면 집구석을 지키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열심히 민생도 돌보고 해외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다음 차기 엑스포를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가겠습니다. 라는 게 윤석열의 입장이라는 거야. 내년에 본인이 거기 있을 줄 알고? 꿈도 야무져.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야무지다. 이러한 짓거리들이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선거에 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를 비롯해서 자국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고 4개월 남은 지금 입장에서 유권자의 분노가 어떠한 형태로든 투표로 표출될 거다. 네 잘못하면 이번에 대패해갖고 레임덕 온다라고 하는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디플로맷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주요 외신들이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만든 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 온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촛불 정권 우리가 탄생시켰잖아요. 촛불 시민들 1년 동안 광장에 나왔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촛불 들어서 어쨌든 박근혜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 이런 저력을 가진 나라구나. 그러니 뭐 이해할 수 없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이변도 일어났지만 중요한 건 다시 또 한국인들의 저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면 그 나라 정상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네들은 그렇게 평화롭게 그쵸. 정권을 바꿨냐, 정권을 뒤엎었냐. 외국인들이 제일 정말 놀라는 게 대단한 나라다. 어. 이런 얘기를 모든 나라에서 다 하셨고 맞아요. 그 얘기를 한번 서해를 밝힌 적이 있으셨는데 대한민국이 국력을 계속 신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이 매력이 뿜뿜 계속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외교력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만큼 국내 정치의 그 국정 운영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밖에 나가서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접을 받은 거는 뭐 인물이 훤칠하거나 그건 무슨 사실입니다. 훤칠하기도 하지만 네. 알았어. 근데 인성이 훌륭하십니다. 인성과 인물이 네. 인정받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두고 있는 성과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산업 분야 안에서 월등하지, 방역 잘하지, 그 안에서 민주화도 뛰어나지, 심지어 문화 창의력이 높아갖고 막 K-팝부터 각종 영화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 석권하지.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의 저력은 뭡니까? 우리들 좀 배워봅시다. 라는 마음에 대한민국을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태원에서 빵빵 터지지, 영부인이라는 놈은 가래 뱉으면서 명품이나 받아 저기 챙기고 있지. 영부인은 놈이 아닙니다. 놈이 아닙니다. 아, 자꾸 그 놈이 그냥, 아니, 그거 같아가지고, 자꾸 욕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행태에다가 잼버리 개판치고도 미안한 줄을 몰라, 핵폐수 회개하고는 일본 편들고 있어. 정치 외교 개판으로 해. 우크라이나 가면서 포탄이나 퍼주고 돈이나 뜯기는 호구로 다 찝혀 있어. 보는 사람마다 돈 줘 하면 또 달라면 다 줘요 또. 아, 그거 모아넣어서 들으니까 더 빡치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불과 1년 반 만에 윤석열 정부가 세상에. 다른 나라에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대통령이 그 나라를 찾아왔을 때 무슨 대접을 해주겠냐고. 프랑스처럼 대접하는 거야. 자기 트위터에도 안 올려주잖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일국의 정상이 만났는데도 언론에서 평론 하나 없고 무슨 뭐 발표 하나 없고 아침밥은 얻어먹었다고 하는데 뭘 먹였는지도 모르고 사진도 안 나왔죠. 사진도 안 나왔어. 사진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공식 일정에 사진 한 장이 없습니까? 대통령실만 나왔고 그 프랑스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찍은 것도 만나서 악수한 사진뿐이라 이게 진짜 그날 아침에 아침 얻어먹으면서 찍은 건지 어쩐 건지도 알 수가 없어, 솔직히. 또 메뉴 가지고 그 홀대 받았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아예 뺀 것 같은데. 메뉴도 얘기 네.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안 해도 설마 언론들이 홀대 받았다 이런 기사를 쓰겠어요? 안 쓰죠. 안 써요. 그 개목걸이 개 자수 개 이름 자수 들어간 파시미나 파시미르. 파시미나 파시미나. 그거 받았다는 얘기도 거의 없습니다. 개 이름 샜던 그 선물 받았다. 그 얘기라도 크게 쓰든가 그러면 그 가서 마크롱 부인하고 전화 통화했다잖아요. 김건희는 갔는데 왜 안 만나? 난 너 만나기 싫어. 참 진짜. 나 너랑 같이 있으면 전화소녀랑 있었다고. 나 가뜩이나 가십 나온단 나 말이야. 가뜩이나 가십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너 성형해서 이쁘다고 너 또 그 자랑하면 또 나 나이 많이 들고 주름 졌는데 그거 갖고 비교되잖아. 뭐 대충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국 언론 다 봤어 이런 건가? 그래서 문제는 왜 디플로매치가 우리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 진짜 경고하고 충고한 거예요. 니들 이러다 그냥 훅 간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지. 왜 했을까 이거야.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했을까? 아니요? 아니지. 아니에요. 성렬이가 조금 더 해야 더 만만하게 임기를 다 채워야 5년 동안 진짜 단물을 쪽쪽 빨 건데 지금 포탄하고 배터리 업체들 한국에 유치한 거하고 대규모 반도체 업체 유치한 거밖에 없지만 3년만 더 해주면 이제 아주 껍질이 보일 정도로 쪽쪽 빨 수가 있는데 혹시 너 그러다 내년에 훅 가면 우리 빨대 꽂을 때 없어질까 봐 걱정돼서 그래서 충고한 거 아닐까? 전 세계 외교 전문가한테 한국이랑 놀지 마라. 놀아봤자 아무 필요 없다라고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쵸. 결국 조금 있으면 여기 바뀔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요.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진짜 독재 국가가 뭔가 어떤 반인권적인 행위를 크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보도를 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보도 수순인데,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심지어 얘네가 너무 친미 일변도, 친일 일변도 종속 변수가 돼버렸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제 미국에서도 끈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디플로맷이 단순히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든이 더 이상 이제 한국을 껴안고 가면서 이게 나의 외교적 성과야라고 말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미국 외교가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큰 그쵸. 매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대중적인 매체인 거고, 디플로매틱은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본인의 선수로 뛰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 전 세계 외교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디플로매틱을 다 봅니다. 다 보죠. 예, 거기에서 주요한 정보들을 얻고 그 나라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나라와 같이 우리가 외교 관계를 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기준을 삼는 이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통탄스럽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부는 디플로맷의 이 보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낄 거예요. 자, 알고 여기에서 모른 척 하겠죠. 여기에서 그걸 알면은 다행이에요. 정의를 해야 알면 될 다행이겠죠. 매우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어떠한 형태의 대한민국의 외교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실은 세계 권력의 충돌에 미국의 대리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있지만 이 한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는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대리하는 한국이 되길 바라요. 근데 문재인 정부처럼 자주적이고 힘이 있으면서 거기와 균등한 외교력을 펼쳐가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주물주물 해가면서 일본을 억누를 수 있는 이런 한국이 되면 쉽게 말해서 함부로 하기는 어려워져. 워낙 그 위상이라든지 외교적인 힘이 높기 때문에 한국을 어려워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모든 걸 미국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들어놓아 버린 것보다는 비용이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주어가 완전히 바뀌었죠. 문재인 대통령 초에 분명하게 입장을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한반도에서 무력 사용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주어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주어잖아요. 이게 자주 독립국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말은 잘 들어. 시키면 시킨 대로 삥 다 내놓고 야 반도체 구경 한번 하자 그러면 갑자기 흑발을 신고 들어와도 그 크린 놈을 까가지고 레드카펫을 깔아줄 만큼 말 잘 듣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다 해주세요 큰형님 이러고 누워버리면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불편한 거야 미국 입장에서.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애들은 많아요. 많아. 국제국가 애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진짜 고수들의 세계에서는 심지어 밑에 부하들, 부리는 애들도 스마트한 애들로만 선택을 해요. 멍충한 애들은 말 잘 들어도 그렇지. 짐이야 결국은. 일부 시켜. 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한국을 데리고 외교를 하려고 하면 한국을 앞세워서 러시아나 중국하고 뭔가 간접적으로 회담을 해보고 싶어도 그렇지. 지금 있는 윤석열 대권 얘기가 안 되니까 얘를 빼고 직접 해야 되니까 이 노구의 바이든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자꾸 룬인지 룰인지 그러니까 문인지 룬인지 Y하고 M하고 딱 한 차이거든? 영어, 야, M하고 Y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라가 다르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디플로맷 보도를 보니까 한국 정부와 언론이 다른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언론도 같이 쳐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한국 정부도 엉망진창인데 외교도 엉망진창인데 한국 그 언론도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주요 외신들은 다 꿰고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쪽팔린 줄 알아요. 언론이 또 하나의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도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내가 굴종 외교를 자처하면서 미국, 일본에 바짝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명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라고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야. 당연하죠. 아무것도 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한국에 해결할 거 있으면 미국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윤석열이가 너무 오버해갖고 막 오영수도 지가 나서서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정보 홍보해갖고 없는 일로 해줄게 막 이러는 게 야 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내가 입장이 불편해져.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싫겠다. 우리 세오가 우리 세오 리스크가 사실 삼성전자급이지만 이 송작가 TV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나머지 직원들이 다 스마트하기 때문이다. 그럼요. 제가 직원은 똑똑한 사람 없거든요. 다 제정신이다. 쓴소리도 많이 한다. 쓴소리만 한다. 네. 네.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이제 후반기에 우리나라를 상주하는 외신 기자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사가 자국에게 미치는 이 영향이 워낙 커지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상주 기자가 엄청 늘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국민소통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요. 상주 기자들의 공간을 좀 넓혀주고 하는 예산도 있었고요. 그 사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나온 사람들이 이 상주하는 사람들이 자국에게 보내는 기사가 다 안 좋은 기사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백산부인 기사나 쓰고 디올 기사나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국내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사들을 영국 BBC가 다뤄주고 그렇죠. 프랑스 르몽드가 다뤄주고 해가지고 국내에 다시 환류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뿜뿜하는 거고 우리 자부심이 늘어났던 건데 민족 정론지가 그때 BBC라고 BBC 였지.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국내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해외에서 많이 가는데 그 많은 보도되는데 그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에 대해 국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상주를 시켰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국격이 완전히 추락해버리니까 그럼 와서 기사를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지금 국익의 악순환, 국익 저하의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다. 사실 우리 방송도 이렇게 독한 방송은 아니었어요. 예? 네. 순한 맛이었다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아닌데. 아니, 했잖아. 아닌데? 이렇게 국뽕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재미도 있고, 가끔 연애도 했었고, 외교도 많이 다뤘었고, 스포츠도 그랬는데, 하겠지. 스포츠도. 이건 뭐 지금 있는, 이게 욕을 부르는 방송밖에 없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억이 떠올랐어요. 난 네. 처음에는 욕쟁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저는 욕쟁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다들 변했죠. 오히려, 분노가 이만큼 차 있어. 오히려 막 국뽕을 막 날리면서 사람들이 맞아요. 안 믿을 때 믿으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지금 내부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고. 그걸 알리는 방송을 하던 게 우리였다고. 그러네. 우리밖에 네. 그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각 부처별로 좋은 정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계속 문의를 많이 오는데 K 행정부터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배워간다고 얼마나 많이 그때 연수하러 왔었어요. 예, 그런데 각 부처에 외신 대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그걸 대응을 못 하니까 2021년도에 사실 뭐 제가 하자고 꼭 주장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오케이 해서 각 부처에 외신 대변인을 두었습니다. 그만큼 외신이 우리에게 취재의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던 나라였거든요. 지금 그 외신 대변인 다 놀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네. 아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방역하는 질병관리본부 배우러 우리나라 들어왔던 국가들이 맞아. 90몇 개국이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행정전사나 배우러 오는 국가들 뭐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 한국을 따라 배우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수단을 보냈고 우리 기업 쪽에다가 연수 좀 중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받았던 시절이었어 문재인 정부 맞아요. 때는. 2년 전이네 그게. 양세실 님이 그때 외론이 더 쥐랄이었죠. 라고 네. 써주셨네요. 네. 외론이었다.